수사관들이 전봇대 아래를 파자 필로폰이 튀어나옵니다. 요거 있는 거.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마약을 경찰이 수색하는 겁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운반책 A씨와 이들에게 산 마약을 투약한 10대 4명 등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운반책 가운데선 10대 1명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주급 350만 원, 월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 알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고수익으로서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14살 A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딸이 집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신고했는데 A양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문제는 SNS에서 가상화폐로 거래돼 적발이 쉽지 않단 겁니다. 대금 지급 방식도 전자지갑 같은 걸 이용하는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경찰은 A양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이 항공기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5g 5,000회분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범죄 사실은 필로폰 판매, 필로폰 수수 혐의로 이 체포에 부당하다면 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의 적발이 줄어든 반면 엑스터시와 졸피뎀, 프로포폴 등 신종 마약의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것만 해도 금액 기준으로 108억 원어치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체 마약 적발량은 50% 이상이 줄었는데 신종 마약의 적발량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이 요구되고요. 신종 마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마약 사범의 56.7%는 20에서 3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마약이 아주 적은 양을 복용해도 환각과 기억상실 등을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정교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의 한 보호관찰소. 모니터 앞 직원들이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합니다. 요즘 마약 관련해서 지인이나 동료들이 권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지역 내 마약 사범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약은 대표적인 회전문 범죄로 꼽힙니다. 높은 중독성으로 10명 중 3, 4명이 다시 손을 댈 만큼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주거지 확인을 위해 마약 사범을 불시에 직접 찾아가는 일도 관찰관의 몫입니다. 집에서 혹시 마약을 했는지 흔적이 있거든요. 주사기 바늘이나 어떤 냄새 이런 거. 마약 이런 거로 관련 안 하시죠? 제가 진짜 그거를 제가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핵심은 불시의 소변 검사. 투약을 적발하는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소변 채취할 때 실제로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소변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다 묻어요, 이게. 결국 손에. 보호관찰소에 준비된 마약류 간이시약 키트들입니다. 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이곳에 투여하면 1분 안에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런 도움 없이 약을 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갈망감이 많이 밀려오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어하죠. 사실상 보호관찰관이 마약사범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1인당 대상자가 평균 106명으로 선진국의 3배로 부담이 큽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약을 먹는지 관리 감독을 해줄 체계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밖에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단순 처벌 위주의 정책을 넘어 전담 보호관찰관 대폭 확충을 통한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잠시 후 주택에서 남성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어제 새벽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서 옛 연인을 납치하곤 차에 태워 서울 관악구까지 끌고 온 20대 남성입니다.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인데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남짓 이들의 행적을 쫓은 끝에 범인의 지인과 납치된 여성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주범 역시 인근 주택가에 숨어들었다가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옛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실제 간이 검사에서 둘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납치를 도운 지인을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데이트 폭행 신고했다고 피해자 보복하려고 하신 겁니까? 또 납치 감금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골목길 주차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20대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남성은 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머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추락한 남성 말고도 외국인과 한국인 등 7명이 음주 상태인 점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0대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갔을 거예요. 아는 사람 알고 해가지고 몇 명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양성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6명이 출석을 거부한 데다 모발 채취도 강제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범의 진술이 없이는 마약이 또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수사를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 경찰 관계자는 같이 마약을 했다는 진술 등 증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동석자 수사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용품 바닥을 뜯어보니 필로폰 5kg 가까이가 나옵니다. 평범한 야구 배트로 보이지만 분해해보니 안쪽에서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구슬 안에 숨기고 심지어 인스턴트 커피에도 섞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에 나서 적발한 마약의 중량은 624kg으로 약 8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등 비대면 밀수 경로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대비 국제우편은 87%, 특송화물은 86%, 항공여행자의 경우 15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30 마약 사범이 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마약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마약 신고 포상금도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마약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행 중인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SUV를 들이받고 횡단보도에 멈춰섭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에워싸고 곧이어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나옵니다. 남성은 차로 약 10km를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을 하고 운전 중이었고 차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환시, 환각 상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중추신경 부분에서 흥분 역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식한 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를 인정했고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마약 구매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기와 게임기가 널려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파티룸입니다. 하지만 파티룸 뒤를 살펴보니 숨겨뒀던 대마가 한가득 나옵니다.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가 있고. 창고를 파티룸으로 꾸며 대마 재배부터 유통과 투약까지 한 일당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아예 과자 플라스틱통 안에 몰래 숨겨 소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인 40여 명이 네덜란드에서 식료품인 척 마약을 밀반입해서 외국인 클럽에서 팔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마약 집중 단속을 한 결과 검거 인원만 5,702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났습니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만 14살인 마약 사범도 검거되는 등 10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젊은 층이 마약 유통의 주요 통로인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고 아예 다크웹 전문 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검거가 증가하면서 마약의 종류도 대마나 필로폰을 넘어 야바라는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 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